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에 고정 코너, 러닝 마인드셋 코너입니다. 이걸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요. 부담이 점점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까도 잠시 얘기 드린 것처럼, 필요함과 원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제를 뭘로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부제를 만약에 뽑는다면,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사실, 러너들은 마케터들에게 속고 있다. 요렇게 부제를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우리가 러닝을 하면서 러닝 관련돼 있는 어떤 제품들을 구매할 때, 어, 약간 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나 마케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이 러닝 마인드셋을 좀 이야기해 보는데요. 평소에는 사실 제 경험을 기반으로 좀 솔직한 이야기들을 주로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마케터의 입장에서 러너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러너의 입장이면서도 동시에 뭐 사업가, 마케터로서의 저의 생각도 함께 공유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뭔가 이중인격 같은 다중인격? 요런 어떤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좀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요. 이 순간 세상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새로운 것들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큰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미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물건들로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그야말로 풍요의 시대입니다. 넘쳐 흐릅니다. 진짜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뭐 새로운 회사가 이미 존재하는 것 혹은 그거와 비슷한 물건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판매를 하고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될까요? 물론 사는 사람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회사가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필요를 넘어서서 원함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희가 러닝을 시작하면은 러닝화부터 시작해서 옷이라든지 러닝 워치, 뭐 스마트 워치, 뭐 그 위에도 각종 뭐 액세서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자잘자잘하게 많죠. 그런 액세서리들까지 정말 다양한 용품들이 눈에 막 들어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 민티런이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계속 얘기하고 월요일마다 또 뭐 사라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용품들이 우리 러너들에게 이런 용품들이 정말로 필요해서 사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원해서 사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구매한 러닝 용품이나 이런 것들 정말로 필요해서 사셨나요? 아니면 가지고 싶어서 남들이 쓰는 거 보니까 가지고 싶고 민티런이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가지고 싶고 그래서 사셨나요? 아마도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대부분은 난 필요해서 샀어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정말 필요해서 샀어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많은 물건들, 그 중에 상당수가 필요가 아니라 원함에서 비롯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터들이,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필요와 원함의 어떤 미묘한 경계 같은 것들도 얘기 드리고요. 우리의 지갑과 러닝 라이프를 모두 건강하게 하는 방법도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 드리기 전에요. 필요와 원함, 요 두 개가 각각 어떤 걸 의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필요는 이제 needs, 원함은 want. 네, 영어로 쓰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필요와 원함입니다. 자, 먼저 필요라는 거에 대한 정의부터 해볼게요. 필요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존이라든가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물건들,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물, 뭐 기본적인 의복이나 어떤 주거 환경, 의식주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러닝에 대입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발을 보호하고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러닝화,
그다음에 날씨에 맞춰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복, 그러니까 러닝 옷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이 달리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원함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원함은 어떤 거냐?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뭔가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욕구, 욕망 이런 거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 예로 들 수 있냐면 옷은 옷인데 나는 특정 브랜드의 옷이 필요해. 혹은 뭐 최신 스마트폰이 필요해. 최신 러닝워치가 필요해. 아니면 굉장히 비싼 특정 브랜드 비싼 자동차가 필요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약간 이런 원함에 조금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닝에 또 한번 이걸 대비해 보면요. 특정 브랜드의 신상 러닝화가 필요하다. 최신형 카보나가 필요한 거. 그리고 디자인이 예쁜 어떤 러닝복 같은 것들, 좀 비싸지만 예쁜 것들, 이런 것들, 혹은 뭐 굉장히 다채로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어떤 러닝워치 같은 것들.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과 많은 걸 측정할 수 있는 러닝워치가 최근에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보면 필요라는 거는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함이라는 거는 있으면 더 좋은 거랄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필요라는 건 그렇다 보니까 객관적인 부분이 좀 있고요. 기능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측면이 좀 강한 반면에 원함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만족들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가 이 마케팅이라는 부분에서요, 이 필요함과 원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 때로는요, 저희가 없는 필요를 창조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필요하지 않았던 건데 이 필요성을 창조합니다. 광고 문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필요를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원함이었는데 이거를 필요로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사용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필요하지 않았는데 필요를 창조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원하는 거였는데 이걸 필요로 느끼도록 만드는 이런 기술들을 마케터들이 사용합니다. 이런 거 잘하는 마케터가 굉장히 유능한 마케터죠.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무조건 살 수밖에 없어. 이건 꼭 사야 돼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장사를 할 때도요. 만약에 제가 식당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점심 식사를 먹는 거는 파는 거는 필요한 겁니다. 맞죠? 밥은 먹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국밥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국밥을 사람들에게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이 국밥을 든든한 한 끼를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필요성만 얘기하는 거니까 원하게 만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밥을 원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국밥을 파는 게 아니라 똑같은 국밥임에도 불구하고 러닝 후에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살코기가 풍부한 국밥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이 러닝 후 몸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도 하는 거고요. 직장인들 많은 곳에 판매하는 그런 식당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필요성이 아니라 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니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고기를 썼다. 이 고기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어떤 소량의 고기만 우리는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고급화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뭐 단백질 보충이 되는 국밥입니다라고 광고해서 러너들이 여러 가지 국밥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국밥집을 원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스마트워치라든지 러닝워치도 보면 최근에 ECG 기능, 심전도 기능 같은 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막상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애플워치도 심전도 기능, 그다음에 지금 갤럭시워치도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막 광고는 막 하는데 사서 써보면요, 막상 잘 사용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기능을 이용하면 뭔가 엄청난 분석을 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러닝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전에 없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저게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워치 같은 것들 판매를 더 우리 걸 사게 만드는 거죠. 이전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도 사실 잘만 달렸는데 마케팅을 통해서 ECG 기능이 있는 워치를 더 원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필수다,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능은 이제 필수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로 필요한 게 아니고요, 마케팅이에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제품이라든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콘텐츠 만드는 일을 다채롭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런 걸 하면서도 마케팅 공부를 굉장히 꾸준하게 해왔거든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필요함과 원함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알느냐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케팅이나 판매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기업이라든가 마케터들이 이 필요함과 원함이라는 여기에 대한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기존 러닝화로는 발목 부상 위험이 높다. 하지만 우리 제품을 신게 되면 그 안정성이 높아가지고 이런 장치가 디자인을 통해서 안정성이 높아서 발목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드립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필요성을 좀 더 자극하게 되고요.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발 같은 경우에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존 러닝화로는 발목 부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제 겁을 주는 그런 부분이요. 불안감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러닝워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능이 없으면은 사실 제대로 된 측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있어야 여러분의 러닝을 정확하게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더 좋아진 센서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과거의 어떤 그런 제품들은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실제 마케팅 용어를 쓸 때도 단어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그럼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선정을 합니다. 과거의 제품은 안 좋다. 이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기존의 제품을 쓰는 사람이 내가 좀 떨어지는 제품을 쓰고 있었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 제품 살 때는 최신 제품이었는데 불과 1, 2년 만에 뭔가 이거는 불안감이 있는 제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유명한 선수들, 혹은 뭐 굉장히 기량이 뛰어난 잘 달리는 그런 러너들이 이 제품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선수들이나 그 어떤 마스터즈 선수들 손목에다가 이런 시계를 채운다든지 그 신발을 신긴다든지 옷을 입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부분도 위상의 힘을 좀 이용하는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약간 소속감이나 인정의 욕구도 이런 데서 저희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계속해서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필수품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제품의 어떤 특별한 의미나 스토리, 이야기들을 부여를 해서요. 좀 감정적인 어떤 여러분들과 제품 사이에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러닝화를 신고 한계를 극복한 어떤 뭐 엘리트 선수의 이야기 이런 것들 혹은 일반인인데 이런 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그런 도전에 번번이 실패했던 어떤 걸 성공한 사례,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뭔가 동질감 그리고 공감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브랜드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브랜드를 소유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통해서 만족감과 자부심이랄까요? 그런 걸 심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브랜드의 러닝화를 신는 러너야. 나는 어떤 브랜드의 고가의 옷을 입는 러너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속감을 부여합니다. 소유를 했을 때 만족감, 이런 것들도 부여합니다. 그리고 희소성도 굉장히 강조하죠. 한정판이라든지 이번 시즌만 판매한다든지 뭐 한정 수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지금 놓치면은 다시는 구매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판매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러닝 용품에서 조금 구체적인 예시를 든다면은 러닝화 같은 경우에는 뭐 기록 단축에 어떤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기록 단축이 목표가 아닌 러너들조차 뭔가 기록 단축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기록 단축의 열망을 느끼게 되고 카보나를 계속 사는 거예요. 혹은 매 시즌마다 출시되는 새로운 어떤 디자인들, 기능적인 필요보다는 시각적이고 감성적인 원함을 자극을 하고 남들과 다르다는 걸 강조해서 희소성을 부여를 해서 약간 소유욕 같은 것들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뭐 더 가볍게, 더 빠르게. 사실 이런 미묘한 변화들이 실제의 결과에 거의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나은 걸 원하는 우리의 심리를 공략을 해서 또 뭐 몇 그램이 더 가벼워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막 하는 거죠. 혹은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이제 들어있는 제품들, 그런 걸 통해서 브랜드의 소속감을 느끼게 해요. 그리고 과시욕이라는 원함도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서 룰루레몬이라든가 굉장히 고가의 그런 옷들 있죠. 그런 거를 구매를 했다. 그럼 내가 그런 소유욕을 만족시켜주고 그런 걸 입고 나가고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고가의 옷 같은 것들이나 고가의 브랜드를 입고 입은 걸 봤을 때, 혹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 그런 거 봤을 때 일종의 소속감 같은 것들도 느낍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런 소속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실제 브랜드가 그렇게 광고를 해서 만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품을 구매하실 때 봤던 그런 광고 문구들이나 혹은 구매할 때 여러분이 가졌던 생각들을 그랬었지라는 거 생각 좀 느낄 겁니다. 저도 이제 마케터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도요, 결국에는 마케팅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이나 콘텐츠를 사람들이 필요해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영상을 보고 싶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유튜브 같은 강좌 있죠. 유튜브 강의 같은 거 들으면 이제 후킹이라는 걸 막 해요. 특히 썸네일 같은 걸 가지고 후킹을 많이 하죠. 그건 저도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솔직히 정말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싶다라고 만드는 거고,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고, 어떤 물건 같은 걸 광고할 때도, 유튜브 영상으로 광고할 때도 계속해서 어떤 이런 것들, 원함을 자극시킨다, 필요성을 느끼게 만든다든지, 혹은 원하는 걸 필요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많이 영상을 실제로 제작을 합니다. 그거는 장사라는 사람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장사하는 거는 기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어야 좀 더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매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구매하시기 전에 스스로 질문을 많이 던져봐야 됩니다. 정말 이게 필요한가? 이거 없으면은 러닝하는데 정말로 정말 지장이 있는가? 이걸 통해서 어떤 러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내가 이걸 사는 게 단지 새롭거나 좀 더 달라 보이거나 좋아 보여서 갖고 싶어 하는 거는 아닌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후기나 광고 같은 걸 보고 내 마음이 혹한 거는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스스로 제어가 됐다면 애시당초 사지도 않았을 거고요. 마케팅을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사람은 정말로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 마케팅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 혼란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내가 좀 충동적인 구매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도요,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그거 사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저거 필요한 거였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구매를 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정보를 접할 때는요, 객관적으로 좀 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 문구보다는 제품의 어떤 실제 기능이라든지 사용자들 후기, 특히 장단점을 모두 언급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의 러닝 스타일 혹은 평소에 어느 정도 거리를 달리는지, 훈련 환경은 어떤지, 달리기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맞는 제품인지도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뭔가 많은 것들은 굳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는 달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나의 달리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 달리기를 위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맞는데, 나의 달리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게 나랑은 사실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원해지고 필요해져 가지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위한 제품 구매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내 달리기가 어떤 달리기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실 때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뭔가 남들이 막 뭐라고 해도 그거를 구매하는 거는 사실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요, 구매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약간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모든 걸 다 구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특히 러닝 시작하신 분들 보면 막 전부 다 사려고 하거든요. 필요한 것들을 검색해보고 나오는 것들을.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점진적으로 구매하시면서 나의 달리기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찾아 나가고 그러면서 구매하시는 그 물건을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러닝화라든지 러닝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먼저 구매하시고 난 다음에 대체재가 있는 것들은 먼저 그거 써보시고요. 계속 달리기를 하시면서 정말 이게 내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고 싶어 했던 물건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물건들이 있다면은 오늘 한번 점심시간 때 이럴 때 종이를 꺼내놓고 써보세요. 내가 이런 것들을 사고 싶어 했다. 그리고 써보시고요. 그 물건들이 사실 정말로 지금 당장 필요한지, 나의 달리기에 이게 정말로 필요한 건지, 혹은 나의 달리기가 뭔지 이런 것들을 메모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면 조금은 좀 합리적인 올바른 소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러닝 용품에 대해서 필요와 원함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튜버로서도 그렇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이 러너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또 반대로 러너의 입장에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구매하실 때 좀 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는 거라서 오늘 이야기는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좀 핵심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는 기능적인 필수 요소를 얘기하고요. 원함은 약간 감성적인 만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원함을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요. 그게 마치 필요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거나 사실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는데 필요성을 창조를 합니다. 두 가지.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없었던 필요를 창조하거나 원하는 거였는데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거가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달리기가 뭔지를 먼저 기준점을 명확하게 단단하게 자리를 딱 지켜야 돼요. 흔들흔들 왔다 갔다 이리 끌려갔다가 저리 끌려갔다가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말빨 좋은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 보고 그냥 쪼로로 끌려가면 다 사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자리를 굳건하게 딱 지키고 있을 때 그때는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겠죠. 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내 자리가 어딘지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거기다 닻을 내리고 있을 거잖아요. 내 자리가 뭔지, 나의 달리기가 뭔지를 파악하고요. 명확한 기준을 세우시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그러면서 구매를 하시면 좀 더 여러분에게 맞는 제품을 합리적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마케터 입장에서 조금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구매하실 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주의를 환기하고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